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산시의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주목받으신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안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시 의장 장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19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산시의회를 책임지신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또 축하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2019년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파워리더 대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7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받은 것 같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함께 1년 동안 고생하신 7분의 의원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대 의정구호를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회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30개 정도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셨는데 올 한 해 의정 운영 방향과 그 성과를 여쭙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소통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고를 쓴 건 다시 한번 우리 정치 쪽에 있는 불신이 쌓여있는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기본부터 철저히 하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한테 다가서 가지고 일하는 게 시민의 본질이다. 시의원의 본질이다. 라는 의미로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라는 의회로 의정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을 봉사하는 해로 정하셨다고요. 매월 의원들과 함께 단체 방문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는 어떤 단체를 방문하셨고 앞으로는 어느 단체에 방문하실 예정이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제일 1월 달에는 처음 시작한 게 어르신들 봉사활동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가장 큰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식사 대접을 했고 최근에는 6월 달은 그 보훈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7월 달에는 저희가 특별히 여름 휴가기기도 하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장마기가 이제 접어들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서 뭐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게 방재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재단하고는 이야기만 나눠봤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달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수기에 있는 뭐 막혀있는 하수구 정비 사업 같은 거를 현장에 나가서 지금 봉사할 계획으로 7월 달에 방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교육도시 오산답게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잔광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하면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데 오산시의 혁신교육에서 오산시 의회에서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다산목민대상은 의회가 받은 게 아니라 오산시가 받았는데 오산시가 오산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산시의회도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받았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좀 있고요. 오산 혁신교육이 올해로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오산시의회에서 혁신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은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한 교육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산시청 앞 버드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작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8대 들어서 진행된 게 아니었고 7대 때 한번 부결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다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말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드파크와 관련돼서는 이미 오산시의회 단체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방향이 무언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시 시승격 30주년입니다. 인구 5만 도시에서 23만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의원 수 7명을 일관해 왔다고요. 의원 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발의하셨지만 아쉽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필요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5만일 때 7명이 시의원이 정수가 됐는데 지금 23만이 됐는데도 7명입니다. 최소한의 의원의 구성이 전국에서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도시인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인데 지금 오산시보다도 많습니다. 재정 상태라든가 의회 규모, 시민의 규모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오산이 한 12명에서 15명인 게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대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해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오산시에 대해서 예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7명 전원이 다 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과부하를 떠나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 행정 공백을 우리가 자초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이 그 정상적으로 맞게 좀 증원이 돼야 된다는 거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긴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빚어졌다고요.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이뤄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흔히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시의회 역할이 견제와 감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은 긴장적 협력적 관계라고 이야기한 건 어쨌든 시가 시민이 뽑은 대표성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를 막기 위한 그리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을 한다. 하지만 긴장적 협력 관계 이번 사태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리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닌 시민들을 대표해서 해야 될 경우인데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협력적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경고를 한번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걸 또 봐서는 과거는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의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저희가 질타할 것은 건강한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실을 개방하시면서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오시게끔 의장실 문턱을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조례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오산시위에 오게 되면 5층을 항상 개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오셨는데 언제든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언제든 오셔서 차를 마시고 필요하면 의장 컴퓨터까지 만지게 해서 저희가 출력도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다가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시민들하고 함께 만든 조례가 오산시 국가보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오산시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네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하셔서 조례 안까지 1항, 2항, 3항까지도 시민들하고 맞춰서 검증을 통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게 열려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는 개인적으로 의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하고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의장님이 만드신 조례안들을 보면 체력 증진 관련 또 건강도시 관련해서 조례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청년들을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건 좀 개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일단 도로도 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도 건강하고 건강지수가 오산의 행복지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임기 동안에 건강도시 지원조례를 통한 그 사업도 할 거고요. 앞으로도 건강 관련된 일을 계속 할 거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산시의 평균 연령이 36.8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오산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대 최연소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청년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오산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부하는 의회라고 해서 의원들을 위한 필수 아카데미를 직접 주최하신다고요? 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의회를 저희가 컨셉을 잡았는데요. 그 일 잘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초선에 당선된 분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역할로 어떻게 30년, 20년 행정하신 분들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저희가 주제를 다 잡고 강사까지 직접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다음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의회 아카데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행정사무감사 예산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고요. 한 번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 효과를 위해서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앞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그 다음에 민간이탁과 관련된 우리가 강의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칭찬을 좀 해볼까 합니다. 행정 수행비서 팀장급 6급에서 7급 주무관으로 낮추기, 또 불필요한 의전 없애기, 매일 아침 녹색 아버지로 교통봉사하시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장님을 꿈꾸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마도 오산시 의회가 생긴 이래에 수행비서가 6급이 아닌 7급으로 생긴 게 처음일 겁니다. 게다가 여성 의정팀장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너무 젊기 때문에 젊은 의장이 저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공무원분들이 수행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6급 의정팀장은 일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따로 모셔왔고요. 수행하시는 분은 7급으로 해서 저랑 호흡 맞출 수 있는, 외부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저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의장이라고 의전을 하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의장으로서 권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도 개인차로 합니다. 원래는 의정팀에서 출근도 시켜주고 퇴근도 시켜주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일에 있는 행사 외에는 제가 퇴근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개인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지도는 시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했었던 개인의 약속입니다.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침 봉사를 하면서 누가 봐주진 않습니다. 하는데 오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 교통지도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에너지를 받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학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석이조의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유가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의장님을 꿈꾸시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당선되고의 최고의 목적은,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스피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 시의원의 역할하는 동안이 임기가 4년입니다. 주어진 4년 동안 시민들께서는 당당히 의원들을 함부로는 아니지만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의회상이 봉사하는 의회였다면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의회로 끌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봉사하는 의회는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실제 육체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는 소통하는 의회로 하고 싶습니다. 그 소통은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년의 횟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산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만든 조례가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반영되는 모습을 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랑 상관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의회를 1년 동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선된 지 1년이 됐지만 다시 한번 취임 1년을 맞이해서 당선시켜 주신 오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시의원의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리라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시의원 활동하도록 하겠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 청렴한 행정으로 저희들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이 답이다라는 의장님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해가는 오산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